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누구를 위한, 누구의 행복을 위한, 사랑으로 사랑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이게 바로 과몰입 오타쿠의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책에서 재미를 찾아 헤매는 모험. 잼예 있어요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요한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이제 꿈에 부풀어 있죠. 더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 더 많은 이제 잼예를 추구하는 거죠. 되도록이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책만 소개를 할 예정이에요. 현대는 또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없는 시간도 집중력이 다 도둑 맞았죠. 그래서 뭐 SNS 이런 데 빼앗기게 되는 경우도 많고 간신히 책을 잡았는데 재미가 없다. 이거 있을 수 없죠.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귀합니다. 맞아요. 또 취향도 저는 좀 가벼운 편이거든요. 한번 마음에 들기 시작하면 좀 하기 시작하는데 이 취향도 또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장르에 대해서는 항상 초보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웹소설도 읽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SF도 읽기 시작한 지 한 2, 3년 정도 됐기 때문에 사실 아직 잘 몰라요. 저희 영상은 뭐 초보자가 더 초보자를 위해 추천해주는 형식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디저트 한번 소개해 보실까요? 네. 저희가 할로윈이 코앞이라서 준비한 할로윈 디저트 세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약간 이제 유령 컨셉이죠. 그래서 이번에 할 책도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 작가가 엮은 책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세트 메뉴를 한번 가져와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유령 머랭 쿠키, 무덤 보틀 케이크, 을먹용량 버터 쿠키, 오싹오싹 포션, 그리고 오레오 스모어랑 노트스 스모어까지 귀여운 스티커랑 엽서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엄청 귀엽고 만화도 있답니다. 저희 인스타나 트위터에 보시면 보실 수 있는 그런 아주 귀여운. 귀여워요, 엄청. 다 드셔보셨는데 네. 어떤 게 제일 취향이셨는지 궁금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머랭 쿠키가 제일 맛있어요. 이게 약간 바삭한 식감도 있으면서 사르르 녹는 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과자 하면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씹어서 없애야지만 이렇게 되는 그런 씹는 것도 괜찮다.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는 이러고 있으면 이제 슬슬 녹아서 사라지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극단적 귀차니즘에도 어울리는 쿠키. 그렇죠. 하지만 또 프레첼이 좀 아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단짠의 밸런스랄까? 그런 것들도 확실하게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매장에서도 판매하고 배달로도 이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귀여운 과자, 그리고 이제 할로윈 특집에 어떤 그런 흥미로운 과자와 함께 독서 한 땀 더 즐겁지 않을까? 또 얘네들은 손을 더럽히지 않고 먹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손에 잘 묻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을 더럽히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게 독서를 하는 사람들한테 엄청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일까요? 이게 책을 넘기면서 봐야 하다 보니까 손에 과자가루가 묻으면 좀 귀찮고 좀 번거롭거든요. 그쵸. 그래서 하지만 저희 이제 할로윈 쿠키 세트 과자들 모두 맨손으로 먹어도 이제 책 읽을 때 좀 괜찮다. 보틀 케이크는 이제 포크로 먹어야 되니까 그건 양해를 해주시고. 아니 뭐 케이크는 원래 어떤 케이크에도 손으로 먹지 않기 때문에 진짜 귀엽지 않나요?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네. 많이 많이 네, 그래서 잼예를 찾는 모험. 그래서 이번 책은 기기인 도로라고 합니다. 조선 스팀펑크라는 소재로 김희환, 박예진, 박하루, 이서영, 정명섭 이렇게 5분의 작가가 참여를 한 단편 소설집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여러 작가가 같은 주제로 참여한 책에는 좀 엄청나게 큰 위험성이 있어요. 이야기가 중구난방으로 여기저기 퍼져버릴 수도 있고 되려 또 너무 밋밋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장편을 고르면 이제 이야기에 집중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독자에게 있잖아요. 네. 작가도 최선을 다해서 세계관에 몰입할 시간을 주거든요. 근데 단편집이기 때문에 한 작가가 쓸 수 있는 매수에 일단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세계관에 진입도 하기 전에 이미 이야기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시작도 안 했는데 끝나버려. 근데 기기인 도로는 조선 스팀펑크잖아요. 이게 스팀펑크라는 소재 자체도 좀 특이한데 조선 스팀펑크는 더 생소하기도 하고 특이하기도 하고 그래요. 소재가 특수한 만큼 이제 책을 읽는 데 있어서 더 큰 몰입도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이제 자꾸 등장하는 단어 스팀펑크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스팀펑크는 SF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펑크 앞에 붙는 스팀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펑크 앞에 있는 이 단어, 스팀이 이 세계관을 정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증기기관이 핵심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세계관 분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이버펑크가 먼저 생겼고요. 이 사이버펑크는 뭐 네온사인 컴퓨터, 가상현실, 뭐 해커 나오고 사이버 문제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워낙 재밌어 하다 보니까 영역이 넓어져 버린 거예요. 점점 이제 지칭하는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홍대 이런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학이나 혁신의 이미지가 이전 세대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증기기관을 핵심으로 한 스팀펑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전근대적 기술이 발달돼 있고 증기기관이 중심 소재가 되는 세계관이다 싶으면 스팀펑크로 분류해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나오는 성 자체도 이제 스팀펑크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증기로 이제 슥싹슥싹 하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이미 우리나라나 뭐 전 세계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스팀펑크를 좋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스팀펑크를 좋아한다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을 배경으로 한 스팀펑크가 웹소설 이외에서도 막 본격적으로 다뤄진 경우는 저는 그렇게 많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쪽 미디어, 그러니까 SF 쪽의 그런 책 미디어에서는 좀 새로운 시도를 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교랑 결합시키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스팀펑크와 유교를 결합시키는 것 자체도 끝내주기 흥미로운 부분이고, 아작 자체도 SF를 되게 진지하게 다루는 출판사기 때문에,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면 아까 하던 이야기로 마저 돌아가서 이 책이 이제 특별하게 뛰어난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일까요? 전 이 책은 단편집인데도 세계관이 있고 심지어 탄탄합니다. 이게 같은 소재로 한 단편집들이 세계관이 재밌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소재는 재밌을 수 있죠. 아무리 소재가 같아도 짧은 매수로 같은 주제로 펼쳐낼 수 있는 세계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계관으로 유명한 책들은 생각해보면 다 길단 말이에요. 반지의 제왕, 호빗, 해리포터, 듄 이런 것처럼. 얼마 전에 듄 재밌다는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듄은 그 세계관이 독특해가지고 그 세계관에 홀려있는 사람이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저도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1권이 무려 900페이지가 넘어요. 너무 많아요. 번할 때도 약간 듄 재밌는데 한 번만 봐주실 수? 약간 이렇게 하면 900페이지입니다. 그럼 다들 도망가요. 그래서 한 번만 봐주실 수? 그래서 영화가 나온 다음에 조금 영업하기가 쉬워지는데 그렇다 보니까 1권이 근데 너무 재밌거든요. 900페이지인데 너무 재밌어. 그래서 읽어도 그 세계 안에서 여행하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이 세계 끝나지 않기를 바라게 된단 말이에요. 900페이지나 됐는데도. 근데 그게 장편의 매력이거든요. 세계관이 탄탄하고 재밌는 게. 그런데 여러 작가가 쓴 단편집. 그렇다면 한 작가가 쓸 수 있는 매수가 뭐 50, 60페이지 정도? 뭐 짧으면 뭐 20페이지 안쪽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900페이지에 20페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확실히 단편이 작가가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터무니없죠? 듄만큼 재밌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20페이지밖에 없어. 너에게 할당해줄 페이지는 20페이지야. 하지만 재밌었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세계관이 가벼운 걸 용납 못해. 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단편집에 거는 기대 너무 큰 건데도 그런데도 기기인도로는 세계관이 탄탄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작가진이 훌륭하고 뭐 소재가 재밌고 뭐 이런 것까지는 뭐 다른 책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단편집은 연대표를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작가가 그 부분을 의식하고 진행했다는 걸 추측할 수가 있거든요. 책의 맨 뒤에 보면 연대표가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세계관을 앞부분에 또 충실하게 깔아주고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작가들이 모두가 적극적으로 합의한 소재를 사용하고 서로가 쓴 부분을 복선으로 회수도 해줘요. 이거 진짜 잘 짜여진 스포츠처럼 쾌감을 주거든요. 이게 마치 그 TRPG 할 때처럼 이제 다른 사람이 낸 아이디어들이 버려지지 않고 쌓이면서 서로 탄탄하게 엮이면서 이제 이야기가 짝짝짝 굴러가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쵸. 진짜 짜릿하거든요. 이게 작가들이 자신의 단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나 주제도 그다지 흐려지지 않아요. 작가들이 다 고수들이란 말이야. 다 잘 쓰는 작가들인데 자기 영역이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협업도 심지어 잘한다. 그리고 잘 짜여진 연대표도 있어. 소재도 그 안에서 어디로 튈지 몰라. 이런 부분들이 정말 짜릿합니다. 저는 이 책에서 특히 김희환 작가가 쓴 박씨 부인전이 재밌었어요. 단편집 볼 때 사이사이 제목을 잘 열심히 읽지 않아가지고 그냥 쭉 읽다가 맨 뒷부분에 이르러서요. 오? 박씨 부인? 이래가지고 앞에 다시 돌아가서 제목을 봤거든요. 제목 보고 다시 이렇게 읽어오는 과정에서
군자의 길, 그 앞에 실려있는 군자의 길이랑 이어지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요 박씨 부인 자체도 좀 강철의 연금술사 생각나면서 맞아. 근데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네, 아무튼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읽고 나서도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읽은 건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면이 되게 재밌었어요. 맞죠. 이 책의 뛰어난 부분 중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복선 회수, 다시 읽으면 더 많이 보이는 이런 네.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박씨부인전에서 증기사화의 얘기를 생각나게 하면서 동시에 이 책의 모든 단편을 하나로 묶는 문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179쪽에 보면 도술이 아니라 증기 기술이었음이 밝혀지는 부분도 재밌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다룬 영웅의 이야기와 많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이 저는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의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약간 감동을 받아요. 이게 단편들이 서로를 강하게 의식하고 있고 동시에 또 엄청 잘 굴러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그 자기 파트에서 제 역할을 잘 하는 그런 기계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멋짐이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보통 조선시대 배경이라고 하면은 뭔가를 특이한 일이 벌어지는 거 다 도술 뭐 이런 거였는데 여기는 증기 기술이니까. 네, 그쵸. 그런 부분들이 진짜 멋있고 또 전개도 단편이니까 쭉쭉 진행돼. 오케이한 면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읽으면서 좀 많이 힘드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저는 재미는 있는데 그래 재미가 있다고 말해도 되나? 여기 누구 하나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행복한 사람이 없어. 내가 진짜 읽으면서 이거를 재밌다고 말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 짠한 거예요. 대체 이거는 누구를 위한 누구의 행복을 위한 뭐야? 무슨 일이야? 약간 오타쿠 행복이 아닐까. 아니 이런 내용에 행복하지 않은 저 같은 오타쿠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고생이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면 이 고생을 하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 나온 김에 이제 제일 안타까운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저는 지신사의 홍김을 보고 나서 홍구경만 생각하면 약간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생을 더한 캐릭터는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가장 뜨겁게 사랑한 건 이제 덕로 홍구경이다. 너도 나를 사랑하는 애. 진짜 이 책에서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 말할 때 유교랑 사랑에 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저는 이 책이 마음에 드는 게 유교를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유교도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흔히 말하는 꼰대 같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잔뜩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또 신념에 어긋나더라도 인간을 이롭게 하는 기술을 버릴 수 없다. 이런 집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유교의 핵심 메시지잖아요. 인간을 이롭게 한다. 누구를 이롭게 하는가? 내가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 지키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안에서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데 사약을 받아서나 칼을 맞아서가 아니고 다 유교 아니면 이제 사랑하는 존재를 위한 죽음이에요. 결국 다 사랑 때문에 죽는 거죠. 유교 때문에 죽는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제도의 폭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잔인한 것들이 사랑으로 다 설명이 될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이 세계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폭력을 용서받길 원하지 않아. 그냥 뜨겁게 사랑한 다음에 그냥 때가 되면 죽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때려. 이게 납득이 되나? 안 되죠. 안 되는데 납득이 되는 이야기 같은 거 나도 별로 궁금하지 않거든. 별로 납득된 얘기 보고 싶은 게 아니야. 그냥 난 사랑 얘기가 보고 싶은 거거든. 픽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현실이면 당연히 납득이 되는 게 훨씬 중요하죠. 이치에 맞는 이야기. 네. 그런데 이제 픽션이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거는 납득이 아니라 사랑이다.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말도 안 되게 되게 사람들이 히스테릭하고 막 미친 것 같고 이걸 어떻게 저지르지 싶은 그런 무서운 일을 막 저지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아주 약간은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저에게 있어서 해피엔딩이다 이렇게 어머머.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잃었다? 행복이죠. 삶과 죽음이 그렇게 중요한가? 아니다. 사랑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기인도를 읽고 나면 이제 유교 때문에 죽었다, 이제 사랑 때문에 죽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이게 바로 여러분 이게 바로 과몰입 오타쿠의 모습입니다. 유교는 사랑이다까지 가고 있다고요. 사랑이죠. 하지만 이제 잘 들여다보면 또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유교는 유교죠. 근데 사랑과 관심과 집착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어떤 한 존재가 있는데 다들 미쳤다고 하는데 잘 보면
신념이 있어. 무언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미친 짓들을 벌이고 그로 인한 대가를 이겨내려고 하거나 뭐 꿈틀대거나 삶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군상들이 있잖아요. 다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 때문에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조광조도 사랑 때문에 미쳐서 죽는 거예요, 진짜. 서로 뭐 죽이고 사약 내리고 뭐 암살하고 음모 뭐 어쩌고 다 사랑인 거죠. 저 사랑이죠. 이제 납득이 되시는 것 같은. 그래서 마지막 단편인 이제 지신사의 혼김, 이거는 거의 미쳤죠? 대놓고 사랑하냐고 물어보죠. 맞아요. 그래서 스포일러라서 막 자세하게 말은 못하지만 정말 그 부분 읽고 뒷부분으로 가면 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냐고 물어보는 건 왕인데 홍구경이 더 심하게 사랑하고 있어. 헐그럭거리는 소리. 아 진짜 비명을 지르고 싶거든요. 진짜 이 사랑의 고통을 나만 느낄 수 없다. 너도 읽어. 다 넣어서 너도 어서 지신사의 혼김을 읽어주길 바란다. 약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홍구경은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사랑이 너무 넓은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뭐 유교에서도 통치자가 백성을 사랑하는 뭐 애민정신 뭐 이런 쪽은 이해가 가거든요. 하지만 이제 들어보십시오. 이제 군자의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사랑이거든요. 근데 놀라울 정도로 그 과정이 진짜 무시무시해요. 그래서 53쪽 한번 맨 도입부거든요. 한번 네. 살짝 읽어볼게요. 내가 올해 25이더냐? 벌써 세월이 이만큼 흘렀구나. 내가 내게 첫 매를 든 게 내 나이 7살 때였지. 중간에 생략하고 우린 자식을 가르칠 때에도 눈에 띄는 참나무 빗자루나 장작 토막을 집어서 냅다 두들겨 패하는 게지. 진짜 처음부터 엄청 세게 시작하잖아요. 아니 이 현대 소설이었으면 이미 여기서 잘렸어요. 딱 한 분단 읽었는데 벌써 사람을 때리기 시작해. 아니 아사장님도 폭력적인 이야기 잘 못 읽는다고 하셨잖아요. 저 원래 폭력적이거나 너무 자극적인 글은 좀 잘 못 읽어요. 특히 묘사가 많거나 뭐 유혈이거나 뭐 이런 것들 잘 못 읽거든요. 근데 이게 조선이 배경이고 SF이기 때문에 좀 거리감을 가지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유교적 체벌이 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사전 정보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제 거리를 두고 볼 수 있고 심리적 쿠션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도 읽기 시작한 지 3초 만에 독자의 머리 끝까지 화가 나게 갑자기 이렇게 급발진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박예진 작가가 그걸 해냅니다. 예, 아무래도 작가님이 오타쿠의 마음을 되게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갑자기 이 자식 용서 못해 막 이런 감정을 확 이렇게 불러일으키면서, 근데 바로 다음을 읽는데 이야기가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시작이야. 점점 더 자극이 심해져요. 처음에는 뭐 종아리 매직, 그다음에 뭐 양반적이네, 서당이네 뭐 이러다가 다음에 몽둥이 찜질, 조선이네 이랬는데 그 이후에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정말 이렇게까지 합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어디에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의 매 같은 건가? 진짜 만약에 이제 단지 이제 폭력, 자극 이것뿐이었다면 저도 이제 추천 못하고 막 읽지도 않았을 텐데, 근데 이거는 진짜 처음과 끝이 꽉 닫힌 완벽하게 사랑을 위한 이야기거든요. 문제는 이제 사랑이 유교의 재단에 바쳐져서 그렇지 유교의 재단 거기에 바쳐졌기 때문에 그렇지 이거 사랑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있어. 근데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내 선대와 나와 우리가 걸어온 길을 봐라. 그리고 네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보여주겠다.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것이 군자의 길이다. 진짜 제목도 되게 군자의 길이지? 이게 너무 완벽한 거거든요. 스타워즈 로그원을 봤을 때와 같은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로그원이랑 비교할 정도면 엄청 극찬이에요 지금. 이게 유교적 입장에서 보면 기술을 혐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혐오하면서도 끌리는 거죠. 그리고 또 막 기술에 개입하고 막 이용하고 집착하고 소유하고 막 감정적인 실책을 막 저지르고 사회 윤리를 어기고 막 이러면서도 이제 사회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절묘한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이제 사랑으로 인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 이야기가 진짜 저를 터무니없이 약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약간 오타쿠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공자와 맹자와 이런 것들 안에는 사실 통치 기술로서의 유교도 있지만 사실 사랑하는 방식으로서의 유교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게 이상할 정도로 사랑이 가득가득 찬 그런 단편집이 되겠죠? 빨리 사랑으로 가득 찬 단편집인 기긴도로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최고예요. 하지만 이 사랑이 좀 맵기 때문에 디저트와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첫 번째 단편에 나온 증기담화가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로봇 바리스타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약간 로봇 청소기 같은 귀여움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옆으로 기는 개처럼 살살 귀여워서 책을 읽는 나에게
따뜻한 차를 내려주는 증기담모. 생각만 해도 약간 마음 따뜻해지네. 이게 왠지 이게 증기다모라고 표현을 하니까 또 로봇 바리스타라는 어감이랑은 다르게 정말 좀 더 동글동글하고 귀여울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아무래도 있긴 있죠. 생각만 해도 즐거운 느낌이에요. 진짜 이런 스팀펑크 세계관이 주는 낭만적인 요소도 이 안에 충분히 있다. 제가 사랑 얘기도 했지만 원래 좀 전근대로 가면 갈수록 좀 더 낭만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세계의 폭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눈 감아주게 되는 이유가 더 큰 낭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유가 있는 폭력인 경우에 사람들이 조금 참아줄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좀 허용해줄 수 있는 이유가 더 큰 낭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스윗한 사랑을 맛볼 수 있다. 기기인도로에 다 있다. 단편집 치고는 이렇게 뚜렷하고 즐거운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단편집이 되게 드물어가지고 요만큼만 읽고 끝내기는 되게 아쉬운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후속작이 나왔으면 하고 바라셨었는데 이제 몇 분들은 후속작을 이어서 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 진짜 이거 읽고 후속작 안 나오면 어떡하지? 누군가는 후속작을 내주겠지. 이런 세계관을 단편집 한 번 쓰고 다시는 안 쓴다? 이거 진짜 인류의 낭비거든요? 약간 조선의 낭비. 조선 스팀펑크를 낭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짜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행히 책이 아작에서 몇 권 나왔고 명화의 미성가 분자의 길을 쓰신 박예진 작가님의 책이거든요. 첫 장편 소설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정말 너무 좋습니다. 조선 스팀펑크 연작선 첫 장편 소설. 이거 황진이 를 주제로 한 거거든요. 이것도 아작에서 나온 건데 오늘 아작 책들이 여러 권 나오네요. 아작이요. 보고 있습니다. 조선 사이보그전 이렇게 해서 이건 조선 시대로 간 연구 로봇 이야기입니다.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비슷한 책으로 이제 BL도 읽으시는 독자분들은 살파랑도 추천합니다. 중국 SF 작가이기도 한 프리스트가 쓴 이제 스팀펑크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 유교 스팀펑크, 사랑 이런 것들이 주제거든요. 좀 발칙한 소설을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살파랑도 추천합니다. 네, 오늘 기기인도로 어떠셨습니까? 조선 좋아하면 읽어. 스팀펑크 좋아하면 읽어. 한국인이면 기기인도로 읽어. 일단 결론은 읽어라. 네, 진짜 진짜 재밌어요. 얼마 전에는 일본에 수출돼서 번역도 나왔죠. 그래서 정말 기쁩니다. 그 조선 스팀펑크 하면 사실 저희가 조선시대에 스팀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증기로 돌리는 기계라는 개념이 이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은 이거 완전 마카롱 김치찌개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막상 이게 찍먹을 해보니까 요 집 퓨전 한식 좀 잘하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마음은 좀 아플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랑에는 원래 아픔이 따르는 법이니까. 이런 얼얼한 사랑의 아픔은 귀여운 강아지 고양이 영상으로 치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맛있는 디저트도 여러분을 치유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기기인도로 함께 해보셨고요. 멋진 할로윈 디저트와 함께 맵싹하고 달달한 사랑 이야기다. 사랑 이야기. 마음이 덜그럭거리네요. 내가 홍구경이다. 덜컥덜컥. 이런 종류의 재밌는 책이 정말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도 저희가 다뤘으면 하는 재미에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재미가 없으셨다면 유감. 저희 디저트는 재미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맛. 짱. 짱.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